현재 미국 대선이 매우 뜨거운데요. 카말라 해리스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크립토 for 해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리스를 위한 암호화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지금 트럼프 측에서 암호화폐 쪽에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표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새로운 친 카말라 해리스 옹호단체, 이 옹호단체 이름이 크립토 for 해리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가상타운홀 회의를 통해서 개최될 계획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당초 월요일 5일에 회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 12일로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죠. 이 사이에 지금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도 뽑히고 그 사이에 지금 또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의에는 좌파 성향의 억만장자 기업가이자 암호화폐 옹호자인 마크 큐반, 그리고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설립자이자 트럼프 비판자인 앤서니 스칼라무치, 그리고 하원 의원,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연설을 참여한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지금 보고 계신 사람이 마크 큐반이라는 사람이고,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설립자이자 트럼프 비판자인 앤서니 스칼라무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죠. 원래 앤서니 스칼라무치 과거 트럼프와 좀 친하고 트럼프 백악관에서 일한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스카이브리지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섰어요. 왜 그런지는 이따 좀 추가적으로 뒤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원의 주요 지도자들도 다음 주 열리는 이 가상타운홀 회의에서 연설하도록 초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이 대중에게 공개되며 해리스 캠페인을 지원하고 모금 이니셔티브를 홍보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 쪽에 좀 돈들이 많고 기부도 좀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정치 자금 가지고 오겠다. 대신 암호화폐 좋게 얘기해 주겠다라는 이런 계산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중에게 공개된다니까 여기서 또 뭔가 어떤 이슈가 나오겠죠. 그러면로 인해서 다음 주에 또 카말라 해리스 측에서, 즉 민주당 측에서의 암호화폐 지지 관련 어떤 그 좋은 그런 사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쪽에도 어떤 이슈가 터져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예측이 됩니다. 자, 이거 여기서 이제 마크 큐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마크 큐반은 과거 7월 24일에 그 해리스 캠프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여러 질문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이제 설명됐지만 좌파 성향, 즉 민주당 어느 정도 스탠스이기 때문에 또 해리스 쪽이 좀 붙어 있는 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잡아놓은 물고기 돼서 안 되고 양쪽 진영,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코인 쪽으로는 아주 적극적인 정책 둘 다 펴주고 알뜰살뜰 챙기기 구도로 이렇게 가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런 지금 사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이고, 이제 제가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숟가락 무침이라고 막 얘기했어서 여러분 막 그렇게 알기 쉽게 얘기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 10일 정도 일했었습니다. 10일 일하고 나왔어요. 이때 뭐 본인 이런 고백으로는 뭐 트럼프 때문에 이 아내가 대통령 그 당시 트럼프 싫어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거의 파탄에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유들이 지금 막 무성해요. 뭐 이제 트럼프가 어떤 뭐 차별을 해서 그걸 못 보고 이제 나왔다 등등. 아무튼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안티 트럼프로 완전히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이 이제 붙어가지고 요즘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 사람 설명할 때 이제 트럼프 쪽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분석했었는데 이제는 또 아닙니다. 뭐 어제는 아군이고 내일은 또 적이 될 수 있는 게 또 정치판이고 또 이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카말라 해리스에서 원래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참석한다 해도 안 하고 좀 비트코인 친화적이지 않은 스탠스로 가려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냐 했을 때는 우선 표죠. 암호화폐 거물들이 지금 트럼프 많이 지지하면서 트럼프 캠페인에 끌어들이는데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이 표가 무시 못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트럼프 아들들까지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이 사람. 체코 모델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크립토, 뭐 디파이 뭐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 거는 이제 뭔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찾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역시나 크립토 디파이에 정말 반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아빠 트럼프는 비트코인 밀고요. 아들들은 지금 보시면 전반적인 크립토, 즉 알트코인을 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빠는 비트코인, 아들은 알트코인, 아들들은. 그래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이 돈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정치 자금 연결돼 있는 것, 특히 윙클보스 형제들이
막 돈질하면서 막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관련돼 있는 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얼마 전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내슈비에서 진행됐던 거 트럼프 나와가지고 연설했지 않습니까? 덕담 해주고 뭐 좋은 얘기 해주고 전략적 준비자산 이야기도 좀 슬쩍 해주고 뒤에 또 신시안 루미스 상원의원 나와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낼 것이다. 뭐 그런 이제 문서 한번 쓱 보여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얼마 모금했냐면 2천만 달러 이상 모금하고 갔었습니다. 즉 돈이 된다는 거죠. 돈이 된다는 거. 지지도 없고 돈도 되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가 여기 나와가지고 첫날에 게리 겐슬러 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는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관로 쳐놓고 이게 적어놨잖아요. 자,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도 그러고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글에 적어놨던 건데 이게 웃긴 게 원래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 SEC 의장 딱 앉아있을 때 리플 고소하고 바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치다거리 새로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게리 겐슬러 올 때 여기 있던 분들 다 좋아했어요. 왜냐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그리고 과거 MIT 강의까지 우리 막 돌려보면서 아, 저런 사람 오니까 이제 리플 곧 이제 끝날 거야. 소송 끝날 거야. 했는데 벌써 지금 4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즉, 이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SEC라는 그 기관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를 자르겠다는 거는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게리 겐슬러도 암호화폐 잘 알겠죠. 과거 언급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근데 어떻습니까? SEC 의장이라는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그 자리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 어때요? 과거에 환영했던 게리 겐슬러 지금 문어 대가리라고 뭐 증오하지 않습니까? 즉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가 문제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국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SEC라는 그 기관 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지. 게리 겐슬러 사람 가르치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거 쓰고 나서 한 6, 7시간 뒤에 아서이지가 인터뷰한 거 이제 DL 뉴스에서 기사가 나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아서이지 생각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요. 다행히도 이 아서이지 플로그랑 제 생각, 방구석 유튜버인 제 생각과 좀 비슷해서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사람들은 게리 겐슬러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리가 중요한 거다. 그리고 얼마 전 영상에서 비트코인 2024 트럼프 나와가지고 했던 거 요약해서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여기서 19%의 표심을 잡아라 라고 이제 제목을 여기다 적어놨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비트코인 2024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민주당 지도부에 올리는 이런 서신 있었잖아요. 그래서 19%의 이 표가 암호화폐 표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 안 됩니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써가지고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된 거지 않냐. 이번에 캠페인 크립토 포 해리스가 반영된 거지 않나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이 해리스 캠페인에 전직 암호화폐 자문위원 2명을 추가했는데 바이낸스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데이비드 플루프와 여기서 중요한 거 블록체인 결제 회사 리플의 전 이사회 멤버였던 진 스펄링이 여기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리플이 이것과 함께 또 오늘 또 좋은 소식 나왔잖아요. 아직은 SEC 항소가 좀 또 남아가지고 10일 남아가지고 또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이와 곁들여서 또 리플 또 이야기 도는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업계에 아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명입니다. 이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좀 봐야 될 게 이게 민주당이 그렇게 뭐 잘했던 거 아니에요. 미국 민주당 특히 대표적으로 매사추세츠 민주당 상원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대표적 회의론자이죠. 그리고 암호화폐 공격 많이 했잖아요. 원래 생각했던 게 그렇게 크립토 친화적이지 않은데 이거 갑자기 뭐 크립토 프레이스 나온 게 왜 그러냐. 전 이거 충분히 정치적이라 봐요. 결국 돈과 표죠. 아무튼 뭐 나쁜 건 아니죠. 선거 때까지는 아무튼 이걸로 이슈화 충분히 될 수 있고 양쪽에 막 서로 공약 내밀면서 챙기기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이제 좋은 거를 할 수 있는데 이 워런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간 웃겼던 게 과거 23년 초만 하더라도 바이든은 지지하겠는데 당신 이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로 2024년 이 선거 때 이 지지하는 것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조금 삐걱거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이 리더들 측에서도 이러지 마라라고 이제 약간 좀 만류하는 분위기였었는데요.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지난달에는 7월 20일은 바이든이 내려오면은 내가 해리스 지지하겠다 이러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또 돌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해리스 되게 좋은 사람이고 뭐 그가 뭐 검사 출신이었지만 검사 출신이란 게 흠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얼마 전 이제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가 러닝메이트로 선정이 됐었고, 이때 엘리자베스 상원의원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월즈를 보면서요, 미국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거 이 사람 암호화폐 안 좋아하는데 해리스랑 월즈 지지하면 조금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또 크립토 포 해리스라고 캠페인 또 돌리고 있어요. 돌리려고 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즉 저는 이제 충분히 표 끌어오기고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또 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 로카나 의원이 좀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이제 목요일 아침에 코인베이스, 리플, 스텔라 등의 업계 리더와 해리스 캠페인 고문, 그리고 바이든 수석 경제 고문을 포함한 민주당 관계자를 위한 별도의 비공개 가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코인베이스 있고요, 리플 있고요, 스텔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저도 이것도 되게 이상한 게, 코인베이스는 스탠드 위 크립토라는 그 단체 세웠고요. 크립토 반대하는 의원들 뽑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사이트 만들고 캠페인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아무튼 데리고 오는 거다. 그리고 리플, 스텔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코인베이스가 또 빡빡이 삼형제랑 관련이 있잖아요. 최근 7월에 또 민주당 측에서 미팅이 있었을 때 그때 또 서클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클, 코인베이스 참여한 거 보면 여긴지 뭐 여기도 보고 뭐 저기도 보고 다 아무튼 재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 관련해서 대부분 좀 요즘 많이 보는 게 폴리마켓 봇인데, 이거는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폴리마켓이란 게 이 폴리곤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어떤 뎁 개념이거든요. 즉 암호화폐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암호화폐 좀 많이 지지한 트럼프 쪽으로 사람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지율을 보시기보다 다른 사이트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사이트들 여론조사 보면 대부분 또 민주당들이 또 좀 점유하고 있어서 해리스 쪽이 좀 아무리 좀 높긴 높죠. 아무튼 여러 군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카말라 해리스가 됐든 도널드 트럼프가 됐든 둘 다 암호화폐 표 뺏어가기로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어떤 메시지 그리고 이슈를 끌고 갈 가능성, 중요한 것은 지금 주식 쪽에서 코인으로 자금이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이라는 엄청난 이런 큰 이슈를 통해서 크립토에 대한 어떤 이야기 나오면 대중들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다시 코인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동안 못 들어왔잖아요. 주식만 가는데 못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그 이슈화가 지금 코인에선 매우 절실한데 이번에 좀 좋은 계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 컨퍼런스 나와서 뭐 비트코인 뭐 하루에 몇 개씩 매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어디에 보면 도널드 트럼프보다 좀 더 잘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 얘기하는 걸 통해서 이 양측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주장, 어떤 기대하는 건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뭐 된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는 건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시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왼쪽이 민주당, 오른쪽이 이제 공화당, 자, 카말라 해리스, 이제 트럼프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카말라 해리스는 암호화폐 친화적인지 안 친화적인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근데 트럼프는 친화적이고 밑에 러닝메이트 반스도 친화적이고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에너지 관련 어떤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입법을 시키려고 했던 점 그런 거 보면 사실 비트코인은 채굴이고 전기를 쓰잖아요. 사실 우리끼리는 알기로는 뭐 친환경적이고 뭐 그게 50% 넘어가고 뭐 그런 얘기를 어쩔 줄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그게 공감이 안 가는 건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에너지 관련 걸 이제 밀었던 사람으로 봐서는 약간 좀 친화적이진 않습니다. 크립토 친화적이진 않고 여기가 이제 여기를 지지하잖아요. 엘리자베스 상원 의원이 이제 해리스를 지지하는데 이 사람은 전형적인 크립토 안티 크립토고 마크 큐바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 크립토, 앤서니 스카레무치도 친 크립토.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리플 스텔라 이번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여기다 같이 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그리고 서클 빡빡이 삼형제 중에 이제 둘이죠. 예. 블랙락도 좀 이쪽에 약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번에는 트럼프 있을 땐 트럼프랑 또 친하게 지내고 뭐 바이든 있을 땐 바이든이랑 친하게 지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블랙락은 이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 두 아들들, 트럼프의 그 아들들 보면 둘 다 이제 알트코인 쪽, 전반적 디파이와 크립토 쪽을 이제 지지하는 쪽, 알트 지지하고 아빠는 비트 지지하고, 그리고 윙클보스는 아주 그냥 트럼프 대놓고 밀어주고 있죠. 아예 카말라 해리스를 대놓고 깠어요, 트위터에서. 좀 그것 때문에 좀 사실 이 사람이 아예 돼버리면 여기가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봐 좀 약간 좀 우려되긴 한데 좀 심할 정도로 깠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트럼프 지지 대표적인 또 우리 대표적인 또 잘 알려진 크립토 쪽의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일단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종합해서 본다면 트럼프 쪽은 아주 적극적 지지고 민주당 쪽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표를 땡겨와야 되니까 이번 일단 선거까지는 일단 해보자라는 그런 지지인 것 같아요. 아무튼 보장된 것은 선거 때까지 크립토 챙기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해리스가 됐다고 해서 암호화폐 안 좋다, 이제 이거는 당분간 아닐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유동성이, 시중 유동성이 주식에만 가지 않고 코인 쪽으로 그 이슈화된 것이 끌어와질 것인가,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그거는 어느 당에서 얘기하든 어느 사이드에서 얘기하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어쩌면 그렇게 지지를 하지 않았던 민주당 즉 해리스 측에서 이제 크립토 지지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 원래 그 좀 아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조금만 긍정적이어도 그게 좀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시장에서 이슈화 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하락 때문에, 폭락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께서 좀 마음의 상처, 멘탈 나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심지어 코인 투자 오래 하신 분들조차 이번에는 좀 뭔가 회의감, 그리고 심지어 증오하는 그런 감정까지 생기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종교로 빠지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죠. 제가 보기에는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탈락되고, 중간에 또 정신이 또 혼미해져서 탈락되고, 또 새로운 사람 또 유입되고, 또 가다가 또 힘들면 또 탈락되고, 또 오르면은, 가격 오르면은 또 어깨에 이렇게 또 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내려가면 또 힘들어하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암호화폐 투자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시장이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에버리였고요. 요즘 채널을 구독하셔도 전체 알람을 하지 않으면 영상이 안 뜨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람 체크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양질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